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상군 전체 병력의 87%와 전차의 3분의 1을 잃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럽의 무기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온 방산 부문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요. 막대한 양의 포탄을 비축해두고 있는 남북한이 러우전을 넘어 세계 전쟁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mm 포탄량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미국은 러시아의 무기고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해왔는데, 그중 155mm 포탄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수요의 10분의 1도 안 됐기 때문이죠. 그때 떠오른 것은 바로 한국. 다만 우리나라는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 국방부는 설득에 나섰고, 우리 정부는 간접 지원일 경우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올해 초부터 포탄을 이송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72일 안에 공중과 해상으로 155mm 탄약 33만 발을 이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병력 36만 명 중 31만 5천 명이 전사하거나 다쳤습니다. 전차 손실을 메꾸기 위해 1970년대 생산한 T-62 전차까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공세 작전의 규모가 줄면서 동시에 단순해지고, 지난해 초반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갈된 무기고는 북한과 이란의 도움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전쟁 범죄 행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 등 서방 정보기관들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최소한 포탄 100만 발 이상 지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로 122mm 포탄과 152mm 포탄, 125mm 전차 포탄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레드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가운데 유럽 무기고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영국의 경우 배치할 수 있는 탱크가 150여 대에 불과하고 가동할 수 있는 장거리포는 10여 개 남짓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로켓 발사대를 박물관에서 구입해올 정도인데요. 프랑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중화기가 90개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거의 매달 잃는 수량입니다. 또 독일군은 이틀치 전투 분량에 해당하는 탄약만 비축한 상황인데다 덴마크는 아예 대공방어 시스템과 잠수함 같은 무기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이 더 커졌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국내 총생산 GDP 3.9% 수준인 국방 예산을 내년 6%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당장 유럽의 군사적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전쟁 이후가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유럽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2005년부터 소련 제국 부활을 밝혀온 만큼 이번 전쟁을 마무리한 후 전열을 정비해 유럽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폴란드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국항공우주의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약 25조에서 40조 원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입니다. 비어가는 유럽의 무기고에 비해 많은 포탄을 보유하고 있는 남북한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